자, 설명을 드리는데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랑 제 코드랑 비교할 때요. 여기 보면은 R로 저장돼 있기 때문에 그냥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화면이 띄어지긴 하는데 그렇게 쓸 경우에는 얘를 작동시켜도 작동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워크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작업 공간, 활동이 있는데 워크스페이스 공간이 어디 있냐면은 지금 우리로 보면 여기 있죠. 요 위에. 여기 위에 있는 게 요 부분이 워크스페이스 공간이에요. 왜 워크스페이스가 필요하냐면 거기에 데이터랑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콜해서 불러와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R만 인식하게 되면은 R 코드 자체가 뭐냐면 워크스페이스를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갖고 불러왔는데 데이터가 없다거나 막 이렇게 주로 데이터가 없는 거겠죠. 그죠? 왜냐면은 폴더 자체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데이터를 거기 있는 거를 갖고 와서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괜찮은데 나중 되면 막 섞이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른 데서 코드를 받거나 저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올려주는 경우가 있으면 앞으로 이제 제 수업에서는 이렇게 다 올려줄 텐데 그럴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 있죠. 자, 보기가 조금 확장자명을 같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R 프로젝트라고 뒤에 확장자명이 붙어 있는 거를 클릭해야지만 이 R이 같이 실행이 되면서 워크스페이스까지 같이 작동을 합니다.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에서 창을 두 개를 해놓고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거예요. 그래야지 작동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제가 올린 거랑 해놓고서 자꾸 작동이 안 된다 그래요. 가서 보면은 이제 R 코드만 띄워놓고 데이터 파일을 못 불러와가지고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일로 실행시킨 다음에 거기서 R 스크립트를 같이 보면서 비교해 보는 거 이렇게 필요하다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이제 해야 될 거를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는데 한번 잠깐 검토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작업하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폴더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폴더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 폴더에 들어가 있는 거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럴 때 read.csv라는 게 있는데 제가 두 가지 버전을 올려놨어요. 하나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성별은 남자, 여자 이렇게 저장이 안 돼 있거든요. 성별하면 1과 2로 저장이 돼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에는 문자열로 저장되는 게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코드화 시켜서 다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야지 분석하거나 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그래서 이렇게 코드와 숫자로 돼 있는 걸 불러와서 팩터로 변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만약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혹시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올라온 데이터들 보면 한글로 요즘 많이 저장이 돼 있어요. 한글화 시켜서 저장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캐릭터 형식으로 이제 문자열로 저장돼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CSV로 읽어 들어갖고 올 때 한글이 깨져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게 이제 기본적인 코드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read.csv 지난 시간 했던 거예요. read.csv 하시고 가로 열고 보통은 이렇게 표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줄로 작업이 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작업이 되면 여러분들 이제 길잖아요. 길고 수업 시간에 이게 다 못 보여주기 때문에 보통 코드를 짜는 사람들은 이 코드랑 컴마를 분리해서 이렇게 엔터를 쳐주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이제 배워보신 분들이 없으시죠, 거의? 뭐냐면 이제 자바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엔터를 치면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뒤에 플러스나 엔드나 이렇게 코드 연결을 시켜주는데 이 R은 사용자들이 쉽게 다 작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냥 이 상태에서 엔터 치면 자기가 알아서 다 인식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일반 프로그램 코드 방식하고 조금 틀리게
만약에 끊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은 자기가 자동으로 뎁스를 찾아가면서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연습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일 위에는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데이터.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데이터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보통 앞에는 이렇게 많이 안 쓰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만 쓰이고요. 그 다음에 column names equal true라고 되어 있는데 column names의 true라고 한 거는 뭐냐면은 그 제일 앞에 보통 엑셀이라든가 우리가 데이터를 받으면 제일 첫 행이 항목으로 되어 있죠. 변수명으로 되어 있죠. 근데 어떨 경우에는 변수명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변수명이 없는 경우에는 true가 아니고 false로 들어가야 되는데 true는 이렇게 true라고 써도 되고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문자입니다. 여기서는 대소문자가 구분이 돼요. 대소문자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대문자면 다 대문자로, 소문자, 소문자로, 대소문자가 바뀌어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건 대소문자로 바꿔야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 뒤에 함수에서 대문자 쭉 가다가 중간에 대문자가 가끔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함수 이름명이 여러 개로 이제 영어로 복합적으로 돼 있을 때는 중간중간에 대문자가 가끔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볼 때는 잘 모르시죠. 이게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모르는 게 있어요. 특히 어떤 거냐면 C 같은 경우, C, V 이런 것들은 대소문자가 잘 안 보입니다. 크기가. 그랬을 경우에 치면은 타이핑 에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게 나오면은 대문자로 한번 바꿔보고 실행되는지 한번 보는 게 필요합니다. 대부분 이제 함수들이 소문자가 많은데 가끔 가다 보면 첫 단어를 대문자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풀로 대문자로만 써야지만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얘를 T라고 하거나 이렇게 T로 하거나 둘 다 인식을 하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색깔이 바뀝니다. 자, 이런 툴을 쓰는 이유가 어떤 에디팅 툴이라고 하는데 이런 툴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색깔이 바뀌어요. 색깔이 바뀌죠? 그래서 색깔에 따라서 얘가 뭐죠? 일반적인 그 함수 명령어냐 아니면 속성이냐 파라메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어트리뷰트 또는 파라메타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속성 값으로 이게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보는 방법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팩터로 인식하는 방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팩터로 인식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방법을 했는데 아마 뮤테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하는 거를 우리가 배워봤을 거고요. 요거는 오늘 이따가 하는 방법 중에 나옵니다. 뮤테이트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그거를 지난 시간 했고요. 자, 요거를 제가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들 봤던 거니까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read.csv 읽을 수 없다고 나오죠? 이제 이렇게 에러가 나면은 당황하시죠?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뭐뭐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오면은 대부분은 라이브러니나 이런 걸 인식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인스톨 하는 건 지난 시간 했죠? 자, 인스톨 한 다음에 인스톨은 항상 주석 처리해 놓으라 그랬어요. 다시 인스톨 할 필요는 없는데, 라이브러니는 이거를 R을 종료시켰다가 다시 실행하면 항상 라이브러니는 로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얘가 지금 리셋이 돼서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마 라이브러리만 실행시키면 될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R에서 뭔가 작업을 하면 위에 오른쪽 상단을 보세요.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불이 들어오죠? 여러분들은 지금 안 돼 있고 제 거를 보시라고. 그죠?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오는 거 뭐냐면 지금 현재 작업 중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막 입력을 해봐야 작동을 안 합니다. 나중에 어떨 때는 꼬여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에 빨간색 버튼이 없어지고 불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프롬프트라고도 하고 커서라고도 하는데 여기 이거 이렇게 꺽쇠 표시를 프롬프트라고 하고
이렇게 껌뻑껌뻑 되는 거를 우리가 죄송합니다. 요거를 프롬프트고 껌뻑껌뻑 하는 거를 커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와 커서가 이렇게 정리되는 요 시점에서가 되면 그거를 하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끝났다는 표시입니다. 요게.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지워주면 되고요. 콘솔에 있는 내용은 결과창이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워줄게요. 여러분들이 볼 때 밑에 있으면 잘 안 보이시죠? 저는 이제 지워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라이브러리 실행시켜주면은 빨간색 불빛이 들어오면서 라이브러리 이렇게 쭉 나오죠. 그거 가지고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걸 해보겠습니다. 이 미리 여기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받아오죠. 받아오면 뭐라고 뜨고요. 빨간색 에러 메시지가 안 뜨죠.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는 경고 메시지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에러 메시지가 있어요. 에러 메시지는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경고 메시지는 작동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뭐 이런 걸 해주면 뭐 더 좋아진다라든가 뭐 이런 거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안내 멘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실 때 빨간색,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 놀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경고 메시지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거기다 에러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에러라고 써 있는 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건 수정을 해줘야 돼요. 헷갈리지 마세요. 초보자들이 많이 헷갈려요. 작동했는데도 자꾸 빨간색이 뜨니까 작동 안 한 걸로 인식하고 문제가 있느냐고 자꾸 물어봐요. 근데 가서 보면 다 작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고 메시지는 작동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에러 메시지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갖고 오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팩터로 인식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팩터로 인식하는 방법인데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컬럼 네임은 아까처럼 얘기했던 대로 true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NA는 뭐냐면은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빈 게 올라옵니다. 이걸 우리가 널 값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컴퓨터 용어로는 널 값인데 얘를 널 값이 아니고 이제 데이터 없음으로 인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거나 이랬을 때 그 공간에 아무것도 없이 올라온 데이터들은 NA로 인식을 해줘야 나중에 우리가 분석할 때 그 데이터를 빼주는 작업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점으로 대체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요렇게만 해주면 돼요. 요렇게 해주면 되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고 계속 앞으로 쓰셔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갖고 오고 자,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에 봤던 방법대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뮤테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